안녕하세요. 마이크 차긴 했는데 잘 들리시나요? 들고 말해야겠다. 들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에 영상 촬영하느라고 본체는 노트북에 꼽았어요. 마이크 이렇게 둘이서 할 수 있는. 이따가 본체도 보여드릴게요. 잡음을 잡을 수 있는 털복송이를 끼고 이렇게 열착하면 조금 잡음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오늘 향남 감독하러 와가지고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마저 영상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어서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아서 목요일 거는 미리 찍어놨고 금요일 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마이크 갖고 왔는데 소음 차단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조금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소리 다 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펴서 저희 이어서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시 정도만 찍으면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진짜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짬짬이 계속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이제는 진짜 어디서든 뭐랄까 노트북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앞으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도 요즘에 AI 관심 되게 많고 회사에서도 이제 AI 관련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고 해서 진짜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다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되게 어려운데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이제 엄마, 아빠 핸드폰에다가 챗 GPT 깔아드렸고 이제는 네이버 검색하지 말고 챗 GPT에 조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저희 엄마랑 아빠도 챗 GPT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챗 GPT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챗 GPT를 최근에는 조금 많이 활용하고 AI 이용해가지고 교재랑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잘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한 번 더 이제 이런 문맥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예쁘게. 근데 그 핵심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이 조금 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번에 제가 내드린 레포트도 네이버에도 물어보시지만 챗 GPT에 한번 물어봐서 거기 있는 거 긁어가지고 복사해서 프린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챗 GPT 시대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써보고 만져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수업 강의 내용 열리기 전에 앞에 이제 서두에 조금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지금 겸직을 하는 거라서 저는 원래는 본 수업은 월요일 날 이제 학교 동원대로 가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이렇게는 이제 회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 만났을 때 물어보셔도 되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도 수업이 예전에는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조금 많았다면 요즘에 진짜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수업하고 제가 수업하는 부분 녹화본 올려놓고 보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졌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진 기반의 뭔가 이런 SNS 활동에서 동영상 기반으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라이브 기반으로 넘어왔다가 쇼츠, 뭐 릴스 이렇게 짧은 컨텐츠 뭐 30초 내외, 1분 내외에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로 넘어왔다가 이제는 그냥 없어지는 휘발하는 라이브 딱 그때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354페이지.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계속 라이브가 조금 뜰 것 같아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부터 하면 저희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하면 되고,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밖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잘 이따가 이제 녹화해서 봐야 되겠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따가 저희 시험 보러 갈 거라서 제가 미리 조금 와서 수업 내용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달면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들고 할게요. 소음이 조금 사람이 있진 않거든요.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지금 차고 하고 있고요. 제가 녹화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저희 이번 시간에는 캐리어 오일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일단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이 앞에 배웠던 거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농축액, 식물의 에너지가 되게 강한 여러 가지의 추출법들로 이용해서 식물에게 필요한 약용 성분들만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친구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끌고 들어가는, 같이 섞어서 쓰는 아이를 캐리어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 끌고 간다고 하죠. 그 짐 실어서 끌고 가는 캐리어처럼 이 캐리어 오일들은 100% 식물성 오일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캐리어 오일들을 이랑 같이 끌어서 끌고 들어가는 게 이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리어 오일의 보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이크를 켜서 소리가 좀 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최대로 높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들으실 때 조금 시끄럽다고 하시면 음량을 조금 줄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캐리어 오일은 대부분 산화가 뭐예요? 상하는 거죠. 산화. 제일 쉽게 기억하시려면 사과 껍데기를 깎아서 공기 중에 두면 산화가 돼서 갈변이 된다. 이해되셨죠? 산화, 산패. 오일들은 바깥에 내놓거나 공기에 닿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쩐내가 난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산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산화되기 쉬우므로 냉암소가 뭐예요? 차가운 곳이나 암막 커트니까는 햇빛도 들지 않고 차가운 곳에 보관을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블렌딩 뭐예요? 섞은 거. 섞은 거는 6개월 이내. 어디까지 넘어가는 블렌딩 한 것은 가능한 6개월 이내 사용하는 것이다. 가능한인 거죠. 6개월, 최대 사용하는 게 6개월이에요. 사실은 블렌딩 한 거는 그날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월이 6개월 안에는 소진을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어떠한 성분들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 사용을 하고 최소한 빨리 다 써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투명한 갈색 차광병. 햇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차광을 차단하는 병에 담아서 뚜껑을 잘 닫은 후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얘도 공기랑 닿게 되면 오히려 계속 산화되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아침에 건강 생각해서 올레샷이나 이런 좋은 기름들 먹잖아요. 그 고지혈증이랑 혈관에 좋다고 혈관 건강에 오메가도 드시고 그런 기름들은 어때요? 공기랑 닿으면 금방 산화되고 쩐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잘 닫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기에 노출이 되면 계속 산화되고 여러 가지 변질이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고요. 혼합한 아로마 마사지 오일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숙성을 시킨 후에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잘 섞일 수 있게.
숙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캐리어 오일의 종류와 특징.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그레이프시드. 포도씨유를 우리가 제일 많이 씁니다. 요즘에 식용유 대신에 포도씨유도 많이 쓰는 것처럼 포도씨유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유분기가 가장 적은 캐리어 오일이어가지고 여드름 피부에도 썼을 때, 지성 피부에도 썼을 때 가장 좋은 오일로서 그냥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오일이 그레이프시드 오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가볍고 냄새가 없으며 피부에 쉽게 스며들어서 끈적임이 없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수렴 효과, 그러니까 타이트닝 효과가 있다.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프 시드가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모든 피부가 사용해도 되는 오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라지 오일은 피부 세포 재생 효과가 뛰어난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폐경기라든지 심장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요. 바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많이 쓰시는 게 스윗 아몬드 오일. 근데 스윗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나 견과류 쩐내가 조금 나기도 하고, 얘는 건조한 피부랑 염증성 질환에 좋대요. 그래서 아몬드 종자에서 채유한 무색 또는 담황색의 오일로 냄새가 없고요. 영양분이 높고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비타민 D와 E,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피부의 가려움을 억제하고 건조한 피부, 염증성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우리 캐리어 오일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제일 유분이 많은 오일이 아보카도 오일이래요. 식물성 오일 중에서 동물성 오일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아보카도 오일인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방산인 비타민 A와 D, 레시틴, 칼륨, 영양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엽록소가 많아 녹색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요. 침투성이 뛰어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작용을 하고, 건조한 피부나 노화, 탈수 현상이 있는 피부, 습진성 피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위트점 오일, 소맥 배아 오일이라고도 하며 비타민 A, B가 풍부하고요. 비타민 E의 항산화 특성이 있어서 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피부의 조직을 젊게 하고 탄력 있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건성 피부나 알레르기성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요. 냄새가 강하며 무거워서 가라앉는 점도가 무거워서 캐리어 오일로 사용할 때는 소량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코 커넬 오일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오일인데 살구 중에서도 애프리콧이라고 하는 프랑스 종자예요. 살구의 종자에서 채유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사용했을 때 되게 뭔가 여러 가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 침투성이 뛰어나서 피로한 피부, 그러니까 피로한 피부의 회복, 활력이 되게 좋고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피부에 잘 맞으면서 주름살 제거, 수영 작용에도 좋고요. 노화한 피부나 건조한 피부, 민감한 피부 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먹기도 하는 굉장히 몸에도 좋은 올리브 오일, 비타민 A, D, E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침투성이 좋고요. 마사지에서는 오일 향이 지워지지 않는 단점이 있대요. 이 올리브 특유의 향이 조금 있죠. 건조 피부나 민감 피부 등의 스킨케어로 뛰어나고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억제하고 모발 관리,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 임신선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여성 호르몬 함량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작용들이 있어서 갱년기 전후,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이런 45세 이후에 쓰는 그런 화장품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카다미아 오일. 얘는 올레인산으로 피부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칼미트 올레인산을 20% 이상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 피지와 가장 비슷해서 침투하기가 쉽고 피부를 유연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혈액이나 임파에, 그러니까 림프의 흐름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마카다미아 오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카다미아 견과류도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금액이 꽤나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이즐넛. 헤이즐넛은 보통 커피 때문에 많이들 아시죠? 헤이즐넛도 견과류인데요. 피부 보습, 영양 보충 효과와 수렴 작용이 있고요.
마사지 크림, 오일, 립스틱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일이 호호바 오일, 조조바 오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피부에 잘 침투하고 천연 모이스처라이저 역할을 하며 끈적이지 않아 사용감이 좋고 다른 오일보다 잘 산화되지 않아. 이게 별로 장기 보존할 수 있어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피지와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끈적이지 않고 여드름, 습진, 모발 영양, 지성 피부, 건조성 피부 등의 모든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오래전부터 인디언들이 애용해온 오일이라고 합니다. 자, 블렌딩으로 넘어갈 건데요. 블렌딩이란 무엇인가? 증상과 용도에 따라 에센셜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거나 에센셜 오일과 물을 혼합하거나 에센셜 오일과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약 300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 수천 가지의 새로운 아로마 테라피의 혼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블렌딩 방법은 생명에너지를 다루는 대부분의 다른 테라피처럼 아로마 테라피도 정확한 수학 공식이나 계산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너무 신기하죠. 공동상승 작용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관리하려는 증상의 원인, 사용할 대상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 향의 취향, 감정적인 부분까지 블렌딩 전에 파악하여 개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상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죠. 블렌딩 시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4개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지 않는다. 처음 사용할 때는 사실은 단일이거나 보통 3개 정도 딱 사용해서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3% 쓰시는 게 좋으니까 캐리어 휠 10ml에 일반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딱 3%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선택했을 경우. 그래서 침착하게 하고 자극하는 효과나 서로 반대되는 효능을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은 혼합하지 않는다. 에센셜 오일을 혼합한 혼합물의 사용자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도록 한다.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향의 분류에는 탑노트라고 하는 거. 우리 향수에도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습니다. 탑노트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강해 향기를 처음 접하게 될 때 나는 향으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나 블렌딩에서는 처음 접하는 향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 딱 맞는 향이 탑노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탑노트의 특징은 차갑고 뜨거우며 예민하고 통찰력이 있는 향이다. 탑노트에 속하는 대부분의 오일은 꽃, 잎사귀, 과일 등의 식물에서 발견이 되고요. 미들노트는 블렌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중간에 나는 향이에요. 첫 향이 지나가고 중간에 쭉 머무르는 향으로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는 사용이 됩니다. 미들노트의 특징은 따뜻하고 둥글고 부드럽고 매끄럽다. 베이스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를 쭉 남는 향이고요. 혼합물의 농도를 진하게 하며 지속성을 증가시킨다. 베이스 노트들은 따뜻하고 진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감정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향의 휘발성에 따른 분류, 상향, 중향, 하향 이게 마찬가지로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 노트를 나타내고요. 상향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며 지속 시간은 3시간 이내에 지속이 되고 민감하며 침투적이고 오일 혼합 시 가장 빨리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오일은 감귤, 시트러스 계열, 페퍼민트, 타임, 유칼립투스, 시나몬, 클로브 버드, 바질, 플라리세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향은 지속 시간은 2일에서 3일 정도. 대부분의 오일이 여기에 속하고 부드러움이 완만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요. 주로 인체 기능과 같은 소화기관, 일반적인 신진대사에 쓰인다. 대부분 미들노트에 해당하는 거는 라벤더, 로즈우드, 제라늄, 마조람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하향이라고 하는 베이스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향기가 지속되면서 인체에 강하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샌드루드, 파출리, 모략, 프랑킨센스, 시더우드 등이 있습니다. 고정제는 베이스 노트보다 짙으나 경우에 따라서 베이스 노트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피부의 흡수 및 오랫동안 피부에 남아 향을 지속시키는
뭐가 있냐면은 퍼퓸 중에서도 그냥 바르는 크림 타입의 퍼퓸들이 있는데 그런 퍼퓸들이 조금 고정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왁스 타입 여러 가지 향수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타입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야지. 다양한 휘발도 에센셜 오일. 어떤 오일에서는 톱노트에서 베이스 노트까지 전체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휘발도가 조화롭게 분포된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향수 원료로 사용이 된다. 네, 혼합균등제. 혼합균등제는 날카로운 테두리를 제거시키는 오일로 각 오일들의 틈새를 채워 블렌딩을 조화롭게 하며 가장 활동력이 강한 성분들을 조절한다. 대부분의 혼합균등제에 속한 오일들은 단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혼합 수정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향이 짙고 1%의 아주 적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혼합물의 대부분의 향을 좌우하고요. 혼합물이 너무 밋밋하거나 특성이 없다면 혼합 수정제를 혼합하여 매우 특별한 향으로 바뀌게 해주는 게 우리가 혼합을 했을 때 수정하는 부분이고 혼합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수정제와 균등제 사이에 있는 그 자체로 좋은 향을 가지고 있는 강화제가 있는데 혼합물을 수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혼합물을 너무 강력히 만들지 않고 혼합물을 각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혼합 강화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째 부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대체 가능한 에센셜 오일 천연 희석제는 로즈, 제스민, 네롤리 오일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며 혼합할 때 향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향의 분류로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계신 뭐 플로럴 향, 뭐 무슨 향 이렇게 얘기하는 향의 분류인데요. 플로럴 향, 꽃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향이 강함으로 사용량을 제한해서 사용을 하고요. 우드 향, 프루트 향, 스위트, 그리고 바닐라 향, 머스크 향, 허벌 향, 그린 향들과는 혼합이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로는 로즈, 네롤리, 제스민, 일랑일랑, 튜베로즈, 미모사, 제레늄, 팔마로사, 라벤더, 베르가못, 페티드 그레인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 플루티라고 하는 과일향. 굉장히 달달한 향인데 이 과일도 뭔가 되게 저렴한 방향제 향이 있으면서 진짜 천연 과일에 가까운 향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조금 저렴한 방향제 향이 나고요. 혼합하기가 쉽고 사용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모든 향과 잘 어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드향, 발삼, 아니스 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종류로는 오렌지, 셔림, 레몬, 라임, 그레이프프룻, 베르가모, 페티그레인, 카모마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은 녹색 향인데 모든 오일과 혼합이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종류는 페퍼민트, 스피어민트, 라임, 레몬, 페티드그레인,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멜리사, 베르가모, 진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벌, 약초향, 발사믹 향과 우드 향과 혼합이 잘 되며 플로럴 향과는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바질, 세이지, 히소, 라벤더, 마조람, 로즈마리, 레몬, 타임, 엔젤리카, 카다몬, 카모마일, 코리앤더, 진저, 팔마로사 등이 있습니다. 네, 발사믹 향. 이거는 사실 발사믹 향은 어떤 느낌이냐면 발사믹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발산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무향. 유칼립투스, 니아올리, 카유푸트, 티트리, 사이프러스, 파인, 로즈메리, 중.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발삼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드향과 허벌향이 가장 잘 혼합이 잘 된다. 그다음에 스파이시, 매운 향은 혼합물의 1%에서 5% 정도의 매운 소량만 사용하고요. 어떠한 성질과의 오일도 흥미롭게 혼합이 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 혼합을 파괴할 수도 있다. 클로브, 베이, 시나몬, 페퍼, 바질, 오레가노, 레드타임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디 나무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오일과 혼합이 잘 되며 오일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혼합물의 10%에서 20%를 사용할 수 있고 시더우드, 샌달우드, 프랑킨세스, 사이프러스, 주니퍼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스티 어시라고 하는 곰팡이향 흑향, 혼합시 농도를 진하게 만들고 혼합물의 3에서 10%의 양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리세이지, 프랑킨세스, 미르, 머그워트, 파초울리, 베티버, 엔젤리카 등이 우리 무스티랑 어시. 무스티 아니고 머스크, 어시트 이런 향. 곰팡이 머스크 이게 곰팡이 향이었군요. 약간 버섯, 곰팡이 이런 향. 향, 흑향 이런 느낌. 그다음 이그조틱, 센슈얼, 오리엔탈 향. 향이 되게 짙고 이국적인 향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남용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초가량을 사용할 경우 간혹 약간 에스퍼 느낌,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대요. 뭐냐면 제스민, 일랑일랑, 튜베로즈, 샌달우드, 패초리. 근데 잘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 4, 50대 이상의 중후한 느낌을 내는 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위트, 달달한 향. 모든 오일과 혼합이 잘 되며 혼합물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향이 가벼운 것은 혼합물의 제조 시 많은 양이 사용될 수 있다. 마조람, 로즈우드, 카다몬, 코리앤더, 텐저린, 바닐라, 벤조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니스 와인, 혼합 시 사용하기 까다로우며 최대 10%를 넘지 않는 적은 양만 사용하도록 한다. 애니시드, 바질, 코리앤더, 페널, 타라곤 등이 있습니다. 바닐라, 미끈거리는 촉감, 어떤 느낌으로도 혼합이 되고 바닐라와 벤조인. 여기 블렌딩 가이드라인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할게요. 이 다음 저희가 시험 보러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남은 시간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 맞춰서 지금 켜놓고 정리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 블렌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